윤경희 청송군수가 국회에 국도 31호선 도로 개량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건의했습니다. 청송군 개군 600주년을 맞아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청송군이 오는 12월 15일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에 나섭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청송입니다. 윤경희 청송군수가 국회를 방문해 지역 수건 사업에 국비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윤 군수는 김희국 국회의원을 만나 국도 31호선 도로 개량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건의했습니다. 국도 31호선 청송청운 부남 가면 구간은 도로폭이 좁아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고 청송 진보 영양 이밤 구간은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교통량 증가로 교통 정체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윤 군수는 내년도 예산에 국도 31호선 도로 개량 사업을 포함시켜달라며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청송군 개군 600주년을 맞아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청송의 역사와 문화를 학계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을 통해 재조명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안동대학교 김종복 교수의 사회로 청송 지역의 역사적 변천과 조선시대 청송의 사회발전 양상 등 5가지 주제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종합토론에서는 서강대학교 조범환 교수가 좌장을 맡아 주제별 발표자와 함께 논의와 토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학술대회가 청송의 과거와 미래를 이어주는 뜻깊은 자리라며 역사 발전에 기여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청송군이 오는 12월 15일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에 나섭니다. 지난해 체납액은 8억 1,100만 원, 올해 체납액은 8억 9,900만 원입니다. 군은 체납 정리단을 구성하고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차량 번호판 영치와 금융재산 압류 등 강도 높은 징수 방안을 추진합니다.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선 매월 분할 납부와 체납 처분을 유예할 방침입니다. 청송군이 청송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SNS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공모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청송 정원과 주황산 등 청송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어떤 주제든 가능합니다. 공모 기간은 11월 20일까지며 참가 신청과 자세한 내용은 청송군청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수상작은 활용성과 작품성 등을 평가해 최우수 1점과 우수 2점 등 총 26점을 선정하고 시상금 400여만 원이 주어집니다. 청송 사과축제 홍보를 위해 군 공식 캐릭터를 활용한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배부합니다. 이모티콘은 청이와 송이 캐릭터를 활용해 주황산과 청송 정원 등을 배경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청이와 송이 이모티콘은 카카오톡에서 청송군청 채널을 추가하면 10월 30일부터 선착순 2만 5천 명에게 배부하고 내려받은 날부터 30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군은 이번 이모티콘 배부로 청송 사과축제를 홍보하고 인지도를 높일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청송 사과축제는 11월 1일부터 5일까지 닷새간 청송읍 용전천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제4회 청송야송미술대전 수상작 전시회가 군립청송야송미술관에서 열립니다. 올해는 한국화와 서양화, 서예 등 3개 부문에 247점의 작품이 접수돼 총 195점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대상은 영주시의 송은경 작가가 출품한 한국화 한로가 심사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최우수상에는 서양화 2점과 서예 1점이 선정됐으며 수상작은 다음 달 14일까지 청송야송미술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야송미술대전은 청송 출신의 한국화가 고 이원자 화백의 예술정신을 기리고 신진 문화예술인을 발굴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시작된 전국 미술작품 공모전입니다. 청송군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다양한 사례로 살펴본 적극행정의 이해를 주제로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전담 강사인 정승호 강사가 맡았습니다.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교육이 적극행정 실천에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군은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가을철 수확기를 맞아 청송군 공무원들이 농촌 일손 돕기에 나섭니다. 일손 돕기에는 공무원 140여 명을 투입해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 농가와 장기 환자 농가 등 영농 작업이 어려운 농가를 우선으로 지원합니다. 특히 올해는 사과 작황이 좋지 않고 인력 부족으로 임금이 상승하는 등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기관과 단체에서 일손 돕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청송군이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임대료 지원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농지임대료 지원 사업은 농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농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대상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농업 경영체에 등록된 청년 농업인 중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기존 농지 임대차 개혁을 체결한 자입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농지 임대료의 절반을 연간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3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11월 22일까지 증빙 서류를 지참해 거주지 읍면사무소로 방문하면 됩니다. 청송군 치매안심센터가 치매안심 가맹점 2곳을 신규 지정했습니다. 치매안심 가맹점은 단체 구성원이 모두 치매 서포터즈 교육을 이수하고 치매 극복 활동에 적극 동참해야 합니다. 또 치매 관련 정보가 담긴 안내문을 비치해 치매 인식 개선과 치매 예방 홍보도 실시합니다. 신규 지정된 가맹점은 파천면에 위치한 송림정과 백일홍 카페며 앞으로 치매 안심센터와 교류하며 치매 안전망 구축에 함께 힘쓸 예정입니다. 센터 관계자는 치매는 환자와 그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지역사회 전체가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청송군이 코로나19 유행에 대비해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코로나19 고위험군인 65세 이상 어르신과 면역 저하자, 감염 취약시설 구성원이 우선 접종 대상이며 12세부터 64세까지 전 국민은 11월 1일부터 접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접종일로부터 90일이 지나야 접종할 수 있고 올해는 독감 유행이 우려되는 만큼 코로나19와 독감 백신의 동시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뉴스와이드 청송을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